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용접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용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용접기를 구입하려고 하시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접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용접기 선택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용접기를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재료를 붙일 거냐가 중요합니다. 연강이라든지 일반 탄소강을 붙인다 그러면 피버가크 용접기 또는 보호가스 용접기를 써서 용접할 수 있어요. 피버가크 용접봉이다 그러면 철사의 겉에다가 이제 피복제를 코팅을 한 걸 가지고 녹여서 용접을 하는 방법이고, 보호가스 용접법은 CO2라든지 알곤이라든지 보호가스를 써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호가스 용접법에는 이제 CO2 용접이 있고 티구 용접, 미구 용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 탄소강은 미구 용접까지는 안 쓰고 그냥 그 CO2라든지 티구 용접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피버가크 용접법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스테인리스강, 우리가 많이 쓰는 300계열 304라든지 316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호가스 용접법을 주로 씁니다. 피버가크 용접법을 쓰기도 하는데 보호가스 용접법을 주로 쓰고 미구 용접이나 티구 용접을 쓴다.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동합금, 티타늄 합금 같은 것들은 보호가스 용접법만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미그 용접이나 티구 용접, 미그 I가 메탈 인너트 가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불활성 가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용접할 때 산화가 되면 용접 물내에 있는 합금 성분 원소들이 이제 산화되거나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재료를 붙일 것인가 말고, 또 하나는 붙이고자 하는 재료의 두께가 얼마나 될 거냐. 두께에 따라 용접기 용량이 달라져야 합니다. 작은 두께나 큰 두께나 용접하는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용량의 용접기를 가지고 두꺼운 두께를 용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힘들어지는 거죠. 용접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용량이 큰 거를 빨리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용접하려고 하는 용접 양이 얼마나 되느냐. 공장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작업용이 또 따로 있고, 또 가정용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용이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하루 8시간 아니면 16시간, 예전 같으면 24시간도 용접을 하고 쉬지 않고 용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작업용은 용접을 좀 하는데 종일 하진 않고 가끔씩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가정용은 매일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이렇게밖에 용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용량의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크 용접기가 보통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크 용접기로 용접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는가? 아크 용접기 대표적인 게 피버가크 용접기입니다. 요거는 용접봉이 있으면 모두 용접이 가능하다. 그럼 나와 있는 용접봉들의 종류는 일반 탄소강 용접봉, 그 다음에 고장력강용, 저합금강용 용접봉,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강 용접봉,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동합금 용접봉,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용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피버가크 용접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용접재료를 용접할 수 있다. 보호가스 용접기가 있는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스는 CO2라든지 또는 알곤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알곤을 주로 씁니다. 미국에서는 헬륨도 써요. 헬륨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헬륨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헬륨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미국은 헬륨이 굉장히 싸다고 들었어요. CO2라든지 알곤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보호가스 용접입니다. CO2를 100% 쓴다 그러면 CO2 용접기가 되고, 용접할 수 있는 거 일반 탄소강, 고장력강, 저하금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고장력강이나 저하금강은 거의 이제 빠지게 되고, 일반 탄소강, 연강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구용접기라고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보호가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곤이나 헬륨의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미구용접기입니다. 그래서 미구용접을 사용하게 되면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동합금, 질코늄 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논가스 용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일반 탄소강 용접인데, 보통 여기 속에는 용접 재료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이 동그란 거 속에, 이제 플럭스를 채워가지고, 놓고 요 플럭스를 태워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럭스 코드 와이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쓰게 되면 보호가스 없이도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논가스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가스를 쓰게 되면 보호가스 본배를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논가스 타입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어느 정도 용접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용접법에 따라서 품질이 좋고 나쁜 게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용접법이 좋은 용접법, 나쁜 용접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접법에 따라서 결함이 발생할 위험성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늘 결함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접법에 따른 품질이 좋고 나쁨은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크 용접기는 아닌데, 만약에 박판을 용접을 하신다 그러면 저항 점용접기를 쓰시는 것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저항 점용접기 가지고 용접할 수 있는 재료는 아크 용접으로 용접할 수 있는 재료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 박판의 경우에는 아크 용접기로 용접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박판이다, 얇은 판이다 그러면 용접기 판재가 자꾸 이제 용접하면서 녹아서 구멍이 뚫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용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용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크를 안 쓰고 그럴 경우에는 밀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저항 점용접을 이용해서 용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용접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점용접, 스포트 용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차체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승용차나 버스나.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판재 두 개를, 요 판재하고 요 판재를 두 개 이렇게 겹쳐놓고 여기다가 전극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전기를 통전을 시키면 용접이 여기서 녹아서 용접이 진행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임 용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틸 캔, 주스 캔 같은 거, 음료 캔 같은 거 보시면 배에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제 접합 부위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임 용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판재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는 전극이 그 막대기 형태였는데 점용접은 디스크 형태, 원판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그 회전을 시키면서 용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용접은 이제 용접을 하고 띄엄띄엄 용접을 하게 되는데 심 용접은 직선 용접이 가능해요. 내용물이 새지 않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션 용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이렇게 미리 점용접은 편편한 판 두 개를 겹쳐놓고 했는데 이건 한쪽을 미리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그 눌러가지고 누르고 여기도 눌러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접이 진행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냥 요건 참조로 아크 용접은 아닙니다만 혹시 박판을 용접하신다 그러면 점용접을 쓰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요즘은 포터블 용접기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단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솔더링 머신도 점용접으로 해서 인터넷에 막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건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